상인군경의 창립 72주년 기념 행사 사회를 맡은 여러분과 똑같은 용인시 상인군경의 회원 오세영입니다. 오늘은 누가 뭐래도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주인공이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네! 동의하는 입장에서 서로가 자축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식전 행사로 군가, 가요, 메들리, 감상, 베트남 전쟁, 앙케 패스 전투, 대열전, 다큐멘터리 영상 관람을 연속해서 시청하겠습니다. 정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이끌어 우리는 전쟁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나라 지키노라 당신의 그 맹세 만주향에 힘껏 보효하던 백두산 호랑이 다하가 시선 이 땅에 당신 닮은 푸른 소나무 이 목숨 바쳐 큰 나라 위해 끝까지 싸우리라. 우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지켜와 지내나가 옛날의 조상들은 끝나 세웠지. 우리도 꿈을 키워 하나로 뭉쳐 인세고 끈끈한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힘차게 약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너도 나도 손을 잡고 광명으로 보존하자. 청년아 나가자. 민국 번영에 힘차게 불리어라. 평화의 총을. 우리는 백개민족 단군의 자손.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대한의 아들 따라 뭉치어서 진군하자. 단일 민족 한 깃줄기 길이 길이 이어가자. 나가자 용사야 국토수호에 힘차게 불리어라. 평화의 총을. 우리는 백개민족 단군의 자손. 한국은 1965년부터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정태경 대위도 부산항에서 미군 수송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망망대해를 일주일 동안 항해한 끝에 드디어 베트남 중부 통해안에 위치한 맹호부대의 주둔지 꾸이년에 도착합니다. 맹호부대의 주둔지는
남베트남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다시 말해 최전방이었습니다. 그에게 치열한 전투는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1961년 11월)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미국을 방문해 케네디 대통령에게 한국군 파병을 제안합니다. 넉 달 전 보낸 서신에서도 같은 뜻을 내비쳤습니다. 베를린 위기와 관련한 미국의 명백한 정책은 한국에서 절대적으로 지지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전 세계에 걸친 방어에 대한 당신의 언급을 환영합니다. 우리 역시 평화를 원하지만 만약 전쟁이 우리에게 강요된다면 대한민국은 싸움에 참여할 미국의 첫 번째 동맹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시 케네디는 파병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다른 나라를 도울 상황이 아니었던 한국.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파병을 제안한 데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다 1964년 미국이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우방국들에게 지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한국은 그해 9월 이동외과병원 소속 의무병 130명과 태권도 교관 10명을 베트남에 파병합니다. 비전투 요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1차 파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듬 해인 1965년 미국의 추가 요청으로 베트남 2차 파병이 진행됩니다. 대대적인 환송식이 열렸고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시내 퍼레이드까지 이어졌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긴 비둘기 부대 2,000명은 3월 10일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2차 파병된 비둘기 부대는 비전투 요원으로 구성된 건설 지원단으로 베트남 곳곳에 도로를 깔고 학교, 병원을 지어주며 대민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1964년 8월 미 구축함 매독소호가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 발생합니다. By the challenge of deliberate and unprovoked acts of aggression in Southeast Asia. The cause of peace clearly requires that we respond with a prompt and unmistakable reply. 이 사건은 미국이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됩니다. 베트남전이 확전되면서 더 많은 전투병력이 필요해진 미국에게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됩니다. 사실 베트남 파병은 한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존슨 대통령이 보낸 특별 전용기를 타고 미국을 방문합니다. 존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길에 오른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극진한 환대였습니다. 다른 우방국들의 반응이 냉담할 뿐더러 점점 확전돼가는 베트남전에서 전세가 불리해진 미국 정부에게 한국의 전투병력 파병은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백악관에서 진행된 30분에 걸친 비밀회담. 요즘 외국에 대한 원조한 의회 통과가 더욱 어렵습니다. 다행히 한국이 베트남에 2,000명 병력을 보내서 의회를 잘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각하께서는 베트남에 한국군을 추가로 파견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좀 더 검토해야겠습니다. 더 많은 병력을 베트남에 보내면 휴전선 방어력이 약화되고 북한의 몸을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트남의 병력 증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개 사단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베트남에 병력 증파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연구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필수적인 식량, 물자, 기술, 개발 자금 지원에 돈을 대겠습니다. 충분한 병력과 예산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겠습니다. 아무리 적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더라도 반드시 각하와 사전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3차 파병부터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청룡부대를 선두로 맹호, 백마부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65년부터 73년까지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연인원 30만이 넘는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당시 부산항에서 열린 대대적인 환송식. 전투병으로 전쟁터에 간다는 건 살아 돌아온다는 기약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가야 했던 사람도 있었고 절박한 사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참전 군인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대한뉴스 제작팀은 현지에 특파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맹호 1년 내에서는 보병 4개 중대와 APC 1개 소대의 지원 아래 휘논 서북방 25km 지점 마하산 일대에서 화랑작전을 지은 게 맹호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파월 장병들은 여러분의 위문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월 장병에게 위문 편지를 보냅시다. 위문 편지는 물론 고추장, 김치 보내기, 헌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운동들이 벌어졌습니다. 개인은 물론 기업체,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들을 모아 바다 건너 베트남으로 보냈습니다. 참전 군인들에겐 당시 국내 월급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해외 근무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미국이 지급하는 이 수당 때문에 베트남전 참전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군의 해외 근무 수당은 1일 기준으로 준장 7달러, 일병 1.35달러 등 계급별로 차등 지급됐습니다. 파독 광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받은 월급의 80% 이상을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이는 포항제철 등 중화학공업의 육성,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가능케 한 종잣돈이 됩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베트남 파병의 영향은 컸습니다. 일본에서 공급되던 한국군 군수물자를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면서 대대적인 호황을 맞이했고 이것이 베트남으로 보내지면서 수출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기술력이 한참 떨어지는 한국의 군수품과 군수 식량이 생산되고 수출된 데는 애국심으로 끌어안은 파월 장병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맨 처음 파병된 곳인 붕따오, 호치민과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군수품을 나르고 항만 시설을 건설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베트남 파병으로 얻게 된 또 다른 베트남 특수,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낡은 무기만 있었던 한국에 미국이 신무기와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1966년 한국 정부는 더 많은 군사 원조를 다짐받기 위해 미국에 하나의 문서를 요구합니다. 이른바 브라운 각서. 한국군을 베트남에 추가 파병하는 데 따른 미국의 지원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군사 원조와 경제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군사면에선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장비를 제공하고 파병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경제면에선 파병된 한국군이 쓰는 물자를 한국에서 구매하고 기술 협조를 강화하며 차관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는 북한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던 한국군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이 M16 자동소총 공장을 건설한 것은 1972년. 이때부터 무기의 국산화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베트남 파병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베트남 특수라는 말과 동의어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어렵기만 했던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회가 베트남 파병으로 얻은 것이 컸던 만큼 잃은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참전 군인들에겐 빛나는 훈장으로도 덮을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게릴라를 소탕하기 위해 정글의 대량의 제초제, 에이전트 오렌지를 살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참전 군인들에겐 씻을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곳 중앙보훈병원 61병동은 고엽제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귀국 후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이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13만 명에 가까운 참전 용사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최초의 해외 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 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베트남 파병이 막바지로 치달았던 1972년 4월 11일 북베트남 정규군이 점령한 안케패스 638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투입된 병력은 소규모였습니다. 당시 6중대 중대장이었던 정태경 대위는 대원들을 이끌고 350 고지로 향했습니다. 후방에서 적을 공격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리콥터 착륙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곳에 이미 북베트남 정규군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54명의 대원들이 3-4m 높이에서 배낭을 방패 삼아 뛰어내렸습니다. 적의 화력은 집중됐으며 중대장 정대위는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병력을 산계시킨 후 적의 역습에 대비해 즉각적인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이틀 동안 공격을 시도한 끝에 마침내 고지를 하나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적진 한가운데 아군의 보급이 끊기고 맙니다. 40도에 가까운 무더위 속에 마실 물까지 바닥이 나면서 대원들은 모두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타들어가듯 심한 갈증 속에서도 애끼고 애껴오던 이 마지막 수통이 이렇게 뚫려 있을 줄이야. 실로 안타깝고 애타는 순간이었다. 비오듯 흐르던 땀도 이제는 더 이상 흘러내릴 수분이 없었으며 온몸에는 허옇게 복해가 돋아났다. 해가 중천에서 장렬하기 시작하자 갈증은 더욱 심해갔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갈증은 극도에 달했다. 견디다 못한 병사들 중에는 자신의 오줌을 받아 커피가루를 타서 마시는, 실로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광경까지 연출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전투가 얼마나 가열을 극했는가를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구출작전이 어렵게 됐음을 판단한 중대장은 물과 수류탄 그리고 공격목표를 달라고 절규했다. 드디어 오후 2시 900피트 상공에서 기다리던 물통이 떨어졌다. 앞을 다투어 물통을 주우려고 적에게 노출되는 병사들, 총을 휘두르며 이를 저지하는 중대장. 그야말로 눈 깜짝하는 순간이었다.
결국 정태경 대위도 허리와 다리 세 군데의 부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몇 시간 뒤 대대적인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순간 육중대는 기적적으로 구출됩니다. 곧이어 한국군은 공세를 펼쳐 최종 목표였던 638 고지도 탈환하게 됩니다. 승전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당시 안케패스 전투의 승리는 국내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정태경 대위는 그 공을 인정받아 무공훈장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함께 돌아오지 못한 8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그려보던 전승비가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 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누어 줍니다.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기 바라오. 네,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정말로 순국소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동시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형철 수지실버 합창단장이신데요. 창립 72주년 상위군경의 날 기념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공명은 보랏빛 엽서 내 나이가 어때서 두 곡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상익군경회 창설 7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용인지의 회원입니다. 조금 전에 월남전 영상을 여러분이 보셨겠습니다만 저도 참 감개무량하게 봤습니다. 저도 1968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진조 사건이 났을 그 당시에 저도 월남에 육군 소위로 파병이 돼서 한 1년간 근무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그 고육제 후유증에 의해서 저 여러분과 같은 상기 군경회 회원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신 자리에서 제가 축가라는 명목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전공을 한 그런 가수가 아니고 회원으로서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24살에 소위로 임관을 해서 한 30년간 군대 생활을 하고 대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80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에서 제 나이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러드린 노래는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음성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단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기다렸는데요. 오늘 연습도 한번 못하고 리허설도 못하고 오늘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구 예술단의 소북 난타 공연을 관람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동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 행사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 올리려고 합니다. 해군 별 3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별 3개 장군이시죠. 장군 출신이시고 최등님 해군 제동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용인시 상위군경의 회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인사 한번 드려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용인시 상위군경 회원 여러분,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상위군경의 창립 72주년 기념 행사 사회를 맡은 상위군경 회원 오세영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상위군경의
창립 72주년 기념 행사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께서는 바쁘신 와중에도 상위 군경의 창립 72주년 기념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소개하면 큰 박수로 답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과 윤원균 용인 특례시의회 의장께서는 일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기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을 대신하여 유광열 용인 특례시 2일 주시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용인 특례시 의회를 대표하여 김은봉 부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참석을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정님 경기 동부 보훈지청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김진익 육군 제55보병 사단장을 대신하여 김영희 부사단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안보단체장님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상위군경의 경기도 지부장과 용인시 최희용 광복회 지회장님을 비롯한 9개 단체 회장님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용인시의회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님, 황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용인시의 의원님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박희정 의원님, 안지현 의원님, 박인철 의원님, 신나현 의원님, 임현수 의원님, 이윤미 의원님, 박병민 의원님 모두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서정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및 단체장님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88관광개발 최세환 대표 이사를 대신하여 임승옥 전무이사와 신명주 명주병원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정관영 용인시의회 지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고 상위 군경의 이상을 도높이기 위하여 각별한 지원과 후원을 보내주신 분들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용환 경기도 지부장과 주식회사 88관광개발에서는 상위 군경의 용인시 지혜와 회원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주 영주병원장께서는 오늘 행사를 위해 가정용 의료함을 후원해주고 상위 군경 회원과 직계 가족의 치료비를 할인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보훈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였지만 농협중앙회 용인시 지부장께서는 오늘 행사를 위해 명품쌀 100미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상위 군경의 본부 중앙회 유을상 회장께서는 축하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하여 축전을 보내주신 국회의원 축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기 국회의원의 축전입니다. 축전 내용 반갑습니다. 국회 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민기입니다.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창립 제7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관영 지회장님을 비롯한 용인 특례시 지회 및 회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도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발전해 올 수 있었던 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국민과 미래 세대가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 김민기. 다음은 이탄희 국회의원 축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정국회의원 이탄희입니다.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창립 7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신 장관영 지회장님과 상위군경회 회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정수 국회의원 축전입니다. 제72주년 상위군경회 창립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장관영 상위군경회 용인시 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용인 특례시에 살고 계시는 상위군경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오신 상위군경회 회원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로서 저 또한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이외에도 많은 내빈께서 참석하였으며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노래는 음악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가장 노고가 컸으며 우리 상위군경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을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분의 인사 시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신 장관영 용인시 상위군경회 지회장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상임군경회 용인시 지회장 장관입니다. 먼저 용인 르네상스 구현의 역동적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일 시장님, 그리고 유광열 부시장님, 상임군경회 용인시 지회 오늘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용인에 거주하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국회의원님, 그리고 오늘 축하하는 전화와 축하 전문을 보내주신 용인 을선거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민기 국회의원님, 용인 병선거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정충숙 국회의원님, 그리고 용인 정선거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신 이탄희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용인시 의회에 열린 의회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은봉 용인시 부시의회 위원장님, 남홍숙 위원장님, 장영순 위원장님, 황대욱 위원장님, 신민석 위원장님, 이진규 위원장님,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국가유공자 처우 향상과 국가유공자 단체 유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용환 상임군경회 경기도 지부장님을 비롯하여 6.25 참전 유공자의 전물 군경 비망인회, 전물 군경 유족회, 왕복회, 베트남 참전 전후회, 특수임무 유공자의 용인시 지회장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감사합니다. 또한 육군 제55사단의 부사단님과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문품을 20년 전서부터 매년 보훈단체에 기증해오고 있는 88 골프장의 임직원을 대표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88시의 임승옥 전무이사님과 용인시에 거주하는 상위군경 회원과 상위군경 회원 가족 모두에게 각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신명주 명주병원장님 등 네 분 여러분께서 공무 담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상위군경회 오늘 행사에 참석하셔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하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73년 전 20살 전후의 나이에 군에 입영하여 생사가 넘나드는 전장에서 부상당하여 일생을 불편한 몸으로 생활하여 오셨고 지금도 불편한 몸으로 일상생활을 하시는 윤지병 상위군경 회원님, 서기석 상위군경 회원님, 조재석 상위군경 회원님, 유호유 상위군경 회원님, 김상황 상위군경 회원님, 이명승 회원님께서 90이 넘으신 고령이시고 고등이 불편하심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사는 상위군경들이 지난날 멸공전에서 헌신 공헌한 반면을 조망한 일부에서의 상위군경의 삶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 관람을 통해서 우리 상위군들은 백척간도에 놓였던 조국을 수호하였고 6.25 전쟁으로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건물과 시가지가 폐허의 모습이었고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는 우리 상위군경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노라고 자부하는 상위군경 회원들의 자긍심을 한층 더 고양하고 멸공전쟁에서 부상당하여 신체적, 경제적으로 간곤한 삶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위군 회원님들 위로 격려하며 우리 상위군경 회원들이 선국가 견제, 후자아 생존의 가치관을 견지한 가운데 나 자신부터 지금부터 나라의 건재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토록 하는 데 주안을 두고 오늘의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정부와 용인시의 보건시책을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한 시행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보건명예수당과 보건 참전수당을 대폭 인상 집하고 국민의 보건의식을 선양하는 보건문화관광을 조성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용인시 또한 이상일 시장님 취임 이후에 65세 국가유공자에게 보건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정부의 보건국정에 부응하는 국가유공자의 처우를 향상하는 보건시정을 펼치는 한편
신축 보건 해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적극적인 보건 시정을 펼침으로써 2022년도에 전국 231개의 지방자치 중에서 우리 용인시가 유일하게 보건 문화 대상을 수상하는 선도적인 보건 시책을 펼치고 있음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대부분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창의군경에게 보건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건 명예수당을 지급해 나가는 추세인데, 우리 용인시는 국가유공자 당사자인 65세 국가유공자 상위군경에 대한 보건복지지원금 지급체를 새롭게 마련하는 노력이 미흡한 현실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하여 이 자리를 빌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와 경기 동부 보건지청에 제청드립니다. 용인시 거주 65세 이하 상위군경 회원 600여 명과 그 가족들의 바람인 나이와 관계없이 똑같이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똑같이 보건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보건명예수당 집회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와 조치가 있으시기를 제청드립니다. 끝으로 건강한 나라, 약진하는 용인 특례시 르네상스를 향한 내빈 여러분들의 비전과 열정과 그리고 현실의 경의를 드리며 용인의 상위군경 2천여 명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고 내빈 여러분의 모든 분의 앞날에는 항상 영광의 무궁화꽃이 만발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위군경 유공자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한 용인시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하여 유강렬 제1부시장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표창장 상위군경의 용인시지의 정태경 귀하는 국가유공자로서 나라사랑 정신을 몸소 실천하여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72주년 상위군경의 창립기념식을 맞이하여 이 표창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5일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네, 정태경님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상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수여는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을 대신하여 김은봉 부의장께서 하겠습니다. 표창장 용인 상위군경의 용인시지의 이종석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한민국 상위군경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5일 용인시의회 의장 윤원균. 이종석님 축하드립니다.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표창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민기 국회의원 표창입니다. 표창장 수여는 김민기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임현수 시의원께서 하겠습니다. 표창장 상위군경의 용인시지의 정혜경. 이 사람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국회의원 김민기. 정혜경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춘숙 국회의원 표창입니다. 표창장 수여는 정춘숙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께서 하겠습니다. 표창장 상위군경의 용인시지의 정원태. 이 사람은 평소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특히 상위군경 회원 간의 단합과 친목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한 헌신과 자원봉사 활동이 많은 이의 기감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13년 5월 15일 국회의원 정춘숙, 정원태님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탄희 국회의원 표창입니다. 표창장 수여는 이탄희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황재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하겠습니다. 표창장 상위군경의 용인 시지의 정석병, 귀하는 베트남 전쟁 중 부상을 입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제72주년 상위군경의 창립을 기념하여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5월 15일 국회의원 이탄희, 정석병님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동부보훈시청장 표창입니다. 표창장 수여는 염정림 경기 동부보훈시청장께서 하겠습니다. 표창장 상위군경의 용인시지의 오복성, 위 사람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보훈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상위군경의 창립 제72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경기 동부보훈시청장 염정림, 오복성님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 기념 촬영. 네, 감사합니다. 유공자 표창을 받은 6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88관광개발 최세환 대표를 대신하여 임승옥 전무이사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정에는 김용환 상위군경의 경기도 지부장께서 하겠습니다. 88관광개발공사 대표 최세환, 귀하께서는 88관광개발주에서 재직하면서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국가유공자들의 값진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예우하는 데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셨고, 특히 매년 상위군경의 용인시지의 유명품을 후원하였으며, 또한 월별 상위군경 재활체육 골프를 활성화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체력 증진을 기여하여 자긍심을 올려주신 그 고마운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5월 15일 대한민국 상위군경의 경기도 지부 지부장 김용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일 용인 특례 시장께서는 이번 행사에 꼭 참석하려 하였으나 국외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제72주년 상위군경의 창립 기념식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영상 인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 시장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특례시장 이상일입니다. 제72주년 상위군경의 창립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휴전 국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상위군경 회원님들과 국가 유공자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는 상위군경 회원님들을 비롯한 11,000여 명의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관영 회장님을 비롯한 상위군경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원균 용인 특례시의회 의장을 대신하여 김은봉
용인 특례시의회 부의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여기 계신 우리 상위군경 회원님들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여기 계신 상위군경회를 대신해서 무엇을 도울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오셨으니까 힘이 있게 심도 있게 고민해 볼 것이고요. 우리 그 보험회가 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로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항상 좋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다가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정님 경기 동부 부천 보훈지청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창립 제72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총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유광열 용인시 제1부시장님, 서정수 국회의원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위군경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공로로 보험회원 표창을 받으신 정태경님, 이종성님, 정혜경님, 정석경님, 정원태님, 오복성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국가를 위한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여러분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보훈처는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여기 계신 장관영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높아지는 위상에 걸맞게 보훈 정책을 한 단계 더 격상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존중하며 기억하는 인류 보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위군경회 용인시 지회가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보훈 단체로서 더 큰 도약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립 제72주년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위군경회의 창립 역사와 활동, 용인 특례시와 함께하는 상위군경회 일회 등을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상위군경회 헌신, 공문의 발자취를 조망하는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과 중공 마오쩌둥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약속받고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242대의 전차를 앞세운 기습 남침으로 동족 상잔의 6.25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선배 용사들은 스물 안팎의 꽃다운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군에 입대하였거나 학도병으로 자원 입영하여 이름 모를 산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북한 공산군과 혈전을 벌이다가 하나뿐인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였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일까지 3년 1개월 2일간의 6.25 전쟁에서
우리의 선배 용사들은 13만여 명이 사망하였고 45만여 명이 부상당하고 12만여 명이 실종되었다. 이름 모를 사나이에서 주먹밥 한 덩어리와 건빵 한 봉지로 하루의 식사를 하면서 북한 공산군을 격퇴한 우리의 선배 호국 용사들은 조상의 뼈가 묻혀있고 내가 묻힐 땅이며 후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결같은 마음과 북한 정권의 괴수 김일성과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침략 전쟁을 분쇄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멸공애국의 일념으로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북한 공산군을 경멸하는 데 젊음을 불사르며 조국 수호에 헌신 공헌하였고 6.25 전쟁 중 부상당한 상위 군경 호국 용사들은 고향 땅이 북한군 점령에 있어 귀향하지 못하고 당시 수도인 부산에서 길거리와 빈 공터에서 가만히 거적대기를 이불 삼아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아가며 새우잠을 자고 부산의 길거리를 헤매며 구걸로 끼니를 때워가며 생활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 대한민국의 상위 군경의 창립은 6.25 전쟁 중 부상당한 상위 군경들이 부산의 길거리를 헤매는 비참한 삶을 지켜본 김홍일 장군이 부상 입은 상위 군경들을 부대한 천막에 수용하고 보호하면서 1951년 3월 15일 대한민국 상위 군인회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1951년 5월 15일 부산극장에서 사단법인 대한민국 상위 군인회를 창립하였다. 그 후 1962년 5월 국가재건 최고회의 포고령에 의거 상위 군인회가 해산되었고 1963년 8월 17일 대한상위 군경회로 설립 후 1989년 1월 1일 대한민국 상위 군경회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 오늘의 대한민국 상위 군경회가 창립되었다. 상위 군경회원들은 6.25 전쟁과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전후방 육지로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를 소탕하는 대간첩작전과 휴전선에서의 북한 인민군 도발과 동서해의 해상 도발을 격퇴하고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한국군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떨치어왔다. 정부는 호국 영웅들께서 온몸으로 나라를 지켰던 자유수호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천명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인류 보훈 실현을 국정의 중요 과제로 삼고 보훈 문화를 확산 강화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용인 특례시도 보훈 공원 조성과 신축 보훈회관 건물에 보훈 전시실과 국가유공자 재활운동 치료실 설치로 보훈 문화를 확산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용인시 상위 군경 회원들은 멸공 호국의 국가관, 선 국가 건재, 후 자아 생존 가치관을 견지하는 삶,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지난날 국가 수호에 헌신한 상위 군경 분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대국민 보훈의식 선양 활동의 주역으로서의 삶,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시정 목표에 기여하는 모범 시민으로의 삶을 살아갑시다. 지상작전사령부 의장대 공연이 있겠습니다. 국방의 중심, 지상군의 얼굴, 지상작전사령부 의장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자랑스럽고 영예로운 지상작전사령부 의장대가 늠름한 위용을 떨치며 당당하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의장대는 2019년 1월 1일 부대 창설과 동시에 1군, 3군 사령부 의장대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야성, 패기, 멋을 추구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의장대는 현대 국가 및 국민 군 관련 의장 행사를 통하여 우리 지상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완신 군인 본분의 멋진 사나이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멋지고 힘찬 중자 시범을 보여준 우리 지상작전사령부 의장 대원들에게 힘찬 성원과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이것으로 1부, 2부 행사를 모두 마쳐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72주년 상위 군경의 창립 기념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위해 노력해주신 상위 군경의 장관현 회장님과 용인시 복지정책과 방송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위 군경의 살림꾼 황정욱 사무장님, 든든한 버팀목 김창성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상위 군경의 창립 72주년 기념 행사를 큰 박수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저 손들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해주세요. 네, 제가 상위 군경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상위 군경! 화이팅! 한 번 더, 상위 군경! 화이팅! 용인시! 화이팅!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이거